오늘 차관님이 오셨죠? 예. 그 얼마 전에 장관께서 그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현장 점검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예, 보니까 환기시설 성능도 확인했고 잘못된 것들은 개선하라고 권고도 하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조리시설들을 개선하고 뭐 이 예산은 고용부 예산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맞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고용부가 가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그분과에서 저희 환노위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조리 종사자들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하셨습니다. 네,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용부가 전체적으로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대비해서 승인 현황이 188명 중에서 157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폐암 환자 발병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률은 15분이나 사망하셨어요. 21년에서 25년까지 5년치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3.6개월마다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고용부 장관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일반 다른 사업장들 많이 고용부에서 보실 텐데 저는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면은 무슨 연봉이 높기를 합니까? 끝나고 나서 퇴직 수당이 높기를 합니까? 돈은 돈대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고 이렇게 산재 발병률이 높고 심지어 눈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거든요. 교육위 안에서 이 관련된 예산을 교육청이 매년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봤는데 그런데도 현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번에 따져봤더니 제가 보니까 고용부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선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전체 총계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42%만 개선을 했습니다. 전체 학교 11,000개 가운데. 이게 지금 23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쭉 시행을 해왔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아직 개선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선 속도를 높여야겠다, 피치를 높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여기서 제동을 거냐면 서울, 인천, 경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을 봤더니 개선학교 비율이 12%, 33% 제일 최저입니다. 그 왜 그럴까?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그 급식 조리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침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거나 적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현장하고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여야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다는 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개선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 고용부에서 뭐가 문제냐고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셨습니까?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3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23년부터 시작한 거를 25년 말인 지금에 와서야 하겠다고요? 네,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용부가 다르고 이재명 정부의 고용부가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 정부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개선해야 되는 건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더 아프겠지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다. 그러면은 뭐가 틀린 건지, 그 지침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성능 평가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고용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 이후에 실제로 급식 환경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서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으면 다시 개선해야 되겠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년 동안 무려 5천억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의 속도가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100%의 학교들 중에서 42%만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선한 학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용부가 어느 정도의 성능 평가를 하셨는가 봤더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얼마나 하신 것 같습니까? 저희 지금 300개가 올해 목표인데 현재 162개 정도를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1년 목표가 300개였고요. 첫 해년도 300개 목표 못하고 36개 하셨고요. 두 해년도에 300개 역시 목표였지만 78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게 계시는 거잖아요. 2년 동안 11,000개 학교 중에서 교육부가,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개선한 데가 4,300개예요. 한 절반가량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고용부가 평가한 데는 2.6%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관님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현장을 가셔서 메시지를 내시는 이유는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문제점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달라지는데, 현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끼면 될 것도 안 된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법들이 너무 많다. 지침도 너무 많다. 너무 자세하고. 그래서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들이 평가를 좋게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도 좋아지는 건 없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자기네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100원, 1,000원도 안 올려주는 정부가 수천억은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개선을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이거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아마 국감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전 페이지 보시면 배기팬이 역으로 돕니다. 이거는 부실 시공의 문제인 건지 뭐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심지어 새로 걸었는데 공간 문제겠죠. 공간이 생각보다 작았나 보죠. 소음이 너무 심해서 굉음 정도 수준이라 꺼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 거 다 달아놨는데. 그래서 지금 작동을 아예 중지시킨 곳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그때 상임위에서 저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개를 연말까지 다 마무리 짓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관련된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속도감 있게 해서.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결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11월 한참 중간입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78개입니다. 나머지 200여 개를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 왜 여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163개를 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의원님께 보고를 올 한 해 동안만? 예, 올 한 해 동안.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이게 이런 수치를 보면 좀 더 정부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계엄 이후에 국가가 그냥 다 스톱돼 버렸던 영향이 이런 데까지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숫자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남 탓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24년도에 보시면 36개를 하셨고, 그 다음에 25년도
이제 10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78개였는데 뭐 숫자는 이제 그렇다 하고요. 그 36개 중에서 통과한 학교가 있고 통과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성능평가를 36개를 했는데 30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6개는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장 보시면 저 노란색 표시줄 보시면 충남 아산과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개선을 다 했습니다. 지침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지침대로 다 했는데 기류평가도 미흡이고요. 배풍량 확인 결과도 부합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거 뭐하러 예산 썼습니까? 지침대로, 이거 학교는 억울하죠. 지침대로 다 했는데 평가 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다. 제가 왜 이거를 고용부에 계속 따져묻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학교가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지상에 있느냐 지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기 설비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를 가지고 지침을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지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빨리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꾸든지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용부가 그 지침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은 그 현장에서 조리 급식사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빨리 환경 개선해라라고 재촉만 했습니다. 저도 재촉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지침이 계속해서 하달되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만 직접 고용부가 뭐가 잘못인지를 파악해 주지 않으시면 교육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가 그 산업안전 관리를 하는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 잘 됐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올해 몇 개 하셨다고요? 162개 162개.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162개를 3개. 예, 163개 꽤나 많이 하셨어요. 제가 파악한 건 78개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제가요, 고용부에 그 78개교가 어떻게 평가받았냐 답변을 요구했더니 답변이요,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별로 기류에 대한 평가치는 나올 테고 배풍량은 얼만큼인지가 나올 텐데 전체 학교 300개를 다 해야지만 그거를 비교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류 흐름이 적정하더라도 여러 네. 가지 배풍량이라든지 후두면 풍속 이런 것들이 권고에 좀 경계선에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지침 개정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빨리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00개를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요. 그러나 각자의 학교들에게는 지금 당장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신 게 뭐냐면 지금 그 개선 권고 사항 등을 학교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청에는 전혀 공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는 예산도 교육청이 또 감당하든지 교육부가 감당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육청은 몰라요. 어느 학교가 부적정이고 어느 학교가 적정인지.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학교 현장에만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청 단위에서 이게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신속하게 성능 평가가 좀 급합니다. 2.63% 너무 낮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데나 다 정해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샘플 학교를 정해 주세요. 신축과 구축으로 나누든지 뭐 지상과 지하 여부를 나누든지 그 나름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그 기준을 좀 정하셔서 샘플 학교를, 왜냐하면 신축 학교들만 죄다 하면 다 결과 좋게 나오겠죠. 문제는 다 구축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일수록 문제가 더 심할 테니, 그러나 신축과 지상이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샘플링을 몇 개씩 배분할 것인지를 일단 기준을 정해 주시고 성능 평가를 최대한 빨리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그 내용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실 환기 지침, 이거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용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들어가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가 있던데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고용부끼리만 하면 또 교육 현장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교육청은 계속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그 TF 단위에서 이 지침을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지침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현장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한테 어느 정도 좀 권한을 주는 게 나을지, 강한 지침은 이제 고용부에서 짜되 교육청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거는 이 TF 안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